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현실 동가입법 수업을 함께 하게 된 윤영애입니다. 이번 수업은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는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서 알아야 할 돈관리법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돈에 관한 마인드 세팅 부분, 그 다음 재무 목표를 세우는 부분, 내 수입에 비해서 저축과 투자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은 또 얼마나 들면 되는지,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순서대로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돈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돈 공부는 처음이라 라는 책에 나온 문장입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삶을 모른다는 말과 같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가치 있고 잘 살고 싶기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이 정말로 그렇게 위해서 쓰여지지 못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버는 돈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에 관해서, 돈의 원리에 관해서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인드셋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돈에 관한 마인드셋의 마음가짐을 장착을 할 때는 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내게 있어서 돈이란 무엇이지?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뭐지?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그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걸 우리는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부의 소명 선언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내가 만약 돈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돈에 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늘 잔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정의를 세워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내게 돈이란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게 돈은 제 꿈을 실현해주는 도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생각을 해봤더니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누군가를 위해 뭘 해주고 싶어도 다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니까요. 그래서 돈이란 상당히 중요한 도구고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란,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마냥 행복할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괴롭게 사는 걸 많이 봤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부자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나 아닌 타인과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가 저는 전 세계에서 금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돈관리법, 금융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해야 되다 보니 정말 돈이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촌생 여러분들도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이것에 관한 마인드셋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관리법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에 관해서 4가지 활동을 합니다. 벌고, 쓰고, 나누기, 불리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벌고 쓰는 부분은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다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능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신어야 되고 누워서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딱히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합니다. 하지만 돈을 나누고 불리는 영역은요. 본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특별히 돈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체크하고 확인을 해보지 않은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떼놓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고 남들을 돕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체크가 없다면 그 활동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성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성의 영역이라 함은 별도의 학습이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왜 난 내 모이는 게 없지? 왜 돈이 다 늘 새버리고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별도로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본능의 영역처럼 통장에 돈이 그냥 들어왔다가 빠지게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돈을 다루는 스킬입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현금 흐름이 바로 나의 돈을 관리를 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 돈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 관리법. 나의 수입이 어디에서 어떻게 얼만큼이 생겨서 내가 과연 이 돈을 어떤 항목에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말을 합니다. 보통 개인들은 이 현금 흐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활용을 합니다. 수기가계부도 있고 엑셀도 활용을 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플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 어떤 도구가 되었든 괜찮은데요. 무조건 나의 돈을 관리할 도구, 시스템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돈 관리를 할 때조차도 솔직히 내가 써야 되는 이 돈 관리 도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내가 이걸 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그 또한 가계부를 쓰나 마나 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관리를 할 때 쓰는 이 도구가 과연 왜 존재하는지, 이걸 잘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 기록에 대한 방법 등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 또한 별도로 배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가계부를 써도 지출이 줄어들지 않아요. 가계부를 써도 돈이 모이지 않아요. 저는 그냥 쓰기만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돈을 모은 지 몇 년이 지나서도 저런 상태에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가계부 작성 방법, 현금 흐름 방법은 본 K무크 강좌에 내 돈의 주인이 되는 돈 관리 방법 5단계로 상세하게 과정이 올라가 있으니 그 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돈 다루는 스킬은 나의 머니서클을 확정하라입니다. 이 나의 머니서클이라 하면 무엇을 뜻하냐면요. 내 지갑에 돈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걸 뜻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을 했으면 가족을 위해서도 뭘 사주고 싶고 어려운 친구도 도와주고 싶고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있는 분이라면 그게 형제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자녀가 됐던 1차적으로는 거의 가족일 겁니다. 가족 이후에 사회나 자선단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될 텐데요. 내가 만약에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내 돈을 퍼줄 사람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수입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셔야만 같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아시죠?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 함께하면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계속해서 퍼주기만 하다가 같이 경제적 자립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기 시작하셨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에 나의 경제적 자립부터 먼저 맞춰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내 돈을 써야 될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머니서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금융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보통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게 될 때는 금융경제 공부까지는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돈을 벌고 신이 나고 이 돈으로 뭘 할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서게 될 텐데요. 처음 급여를 받고 한2달 정도는 기초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것들을 사는데 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약 석 달째부터는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러한 돈을 모을 때 내지는 모은 돈을 불릴 때 우리는 스스로 금융경제 지식을 좀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요.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물어봐야 그 전문가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금융경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첫 번째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로 돈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세상이고요. 돈이 없으면 그 무엇이든 이루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의 생리, 바다의 특성, 바다의 조건을 모른 채 헤엄을 치다가 만약에 강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중심인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라는 거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이 책이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책으로 한 1회독, 2회독 정도를 하시면 대략의 자본주의의 특성이 익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순서대로 지식을 좀 갖추시면 좋은데요. 처음부터 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많이 노출이 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에 각종 동영상 사이트들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배워야 될 부분이 금리인데요. 금리 관련한 영상들을 자주 보시면서 단어에도 조금 익숙해지고 금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감이 잡힐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테크에 관련된 부분에 책을 사게 되면 책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영상이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쉽게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익숙해지신 다음에 더 공부할 부분은 책까지 같이 사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경제의 시작과 끝은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되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란 뭔지, 환율이라는 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융과 경제에 대한 기본 공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투자를 위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야의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주식,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될 수도 있고요. 금융상품 중에서도 주식 중에서도 우량주라던가 아니면 나는 펀드 쪽, ETF 쪽, 이런 쪽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영역을 한번 잘 훑어보시고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 라고 정해지시면 그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 경험을 쌓으셔야 되는데요. 투자는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큰 금액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관심 분야에 내가 이걸 잃어도 괜찮다 싶을 정도의 아주 소액으로 투자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그 분야에 대한 소액으로 주식이라고 치면 내가 관심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 내지 5주 이내에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사서 주시를 하다가 팔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계속 좀 쌓으신 다음에 금액을 늘리던가 아니면은 분야를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상관하지 않고 주식 정보라던가 부동산 정보라던가 금융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면 절대 처음부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관심이 생긴다고 하면 필히 인터넷과 책 또는 주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초창기에는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단순간에 투자 금액이 확 불려서 투자 수익까지 확 불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시간을 적어도 1년 내지 2년은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고 종잣돈을 많이 모으고 싶겠지만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에 중요한 것은요. 종잣돈의 금액이 아니라 그 종잣돈이 다 모였을 때 그 모인 금액을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종잣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잣돈은 그냥 모이는 금액일 뿐이고요. 그 종잣돈이 모이는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금융경제 역량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적금을 꾸준히 하시면서 그 시간 동안 지금 위에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로 충분히 지식을 갖추어야만
종잣돈이 딱 마련이 되었을 때 그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마냥 놓고 금액만 모였다고 해서 그 금액을 내가 원하는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재무목표 설정을 하실 때에는 종잣돈과 내가 이 돈을 나중에 만기 때 타서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는 돈을 관리할 때 있어서 마인드셋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차 시에는 실질적인 재무 목표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